자, 이제 호르몬 관련 질병은 아까 쌤이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 너무 많으면 거인증, 말단비대증. 말단비대증이 이제 코끝, 손끝, 발끝, 머리끝 이런 게 커지는 사람이거든. 최용만이 말단비대증이라 그래요. 최용만 하나요? 키가 엄청 큰 사람. 그 사람인데 입술, 코 막 두꺼워지고 얼굴 모습 변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핍,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소인증, 작은 거죠. 작은 키가 되는 게 소인증이고요. 자, 티록신도 한번 생각해요. 티록신이 아까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거였잖아.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산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쉽게 맥박이 빨라집니다. 너무 많이 세포호흡이 촉진되니까.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해요. 왜? 에너지로 다 나가버리니까 체중이 감소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오니까 눈을 크게 뜨면 돼요. 안구가 돌출됩니다. 안구 돌출. 안구 돌출증을 이제 바제도병이라고도 하는데 안구 돌출증도 갑상샘 기능이 너무 과다할 때,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올 때예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걸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요. 항진이라는 게 증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 때문에 티록신이 안 나오면요. 쉽게 열이 안 올라가니까 춥겠죠. 그 추위를 잘 탄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안 나니까 항상 피곤합니다. 쉽게 피로해진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까 쌓이겠죠. 체중이 증가합니다. 나는 그래서 증가하는 건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갑상샘 기능 저하증 때문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인슐린이 안 나오면 아까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었거든. 혈당이 안 떨어져. 그 피 속의 혈당 수치가 유지가 돼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 그때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막 낮춰줘야 당뇨병에 안 걸려. 당뇨병에 왜 걸리냐면 혈당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거를 이제 오줌을 거르는 과정 중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오줌 속에 당이 섞여 나갑니다. 이러면 당뇨병이 되는 거야. 오줌에 당이 섞여 나가면 당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번식해요. 오줌이 지나가는 관에다 세균들이 번식하면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뿐더러 세균 번식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슐린이 문제. 인슐린이 잘 안 나오면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걸리면 쉽게 피로해지고요. 체중도 감소되고요.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호르몬 관련 질병입니다. 자, 항상성 조절을 좀 볼게요. 봐봐. 이건 뭐냐면 항상성이 뭐냐면 우리 몸을 항상 똑같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기억나나? 우리 체온이 너무 낮으면 올려주고 너무 높으면 낮춰주고 우리 몸 안에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올려주고 너무 높으면 낮춰주고 호르몬의 농도 너무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주고 등등등 이렇게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맞춰주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되는 뇌가 있죠. 간을 맞춰주는 뇌, 간뇌였습니다. 간뇌가 항상 우리 몸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야. 얘 어떤가? 그러다가 뭔가 하나가 딱 바뀌면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호르몬이든 신경이든 이용해서 빠르게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 체온을 볼게요. 체온. 첫 번째, 체온이 너무 어떻게 볼까? 낮아진 경우 먼저 할게요. 주위 온도가 낮아져서 체온이 떨어졌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야 돼. 떠오르는 호르몬 이름? 티록신. 티록신을 내보내야겠죠? 티록신을 내보내려면 누가 먼저 작동해야 돼?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호르몬 기작이야. 그 다음에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추우니까. 그래서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혈액이 없도록 피부 근처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 근처로 혈액이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추우면 입술이 파래지는 거야.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니까. 추우면 입술 파래지는 거 알죠? 그지? 그 이유가 혈관이 피부 근처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못 가서 파래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근육이 떨려요. 추우면 떨리잖아요. 떨게 만드는 것도 이제 신경이 하는 거야. 이 빨간색은 뭐다? 신경이 하는 겁니다. 여기다 신경의 작용. 신경이 우리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 하고 근육을 떨어가지고 빠르게 열이 좀 나게끔 하는 것도 신경이 하는 거고 아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해서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것도 역시 이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로서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신경과 호르몬이 동시에 자극을 해가지고 빨리 체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반대로 두 번째, 주위가 너무 더워. 온도가 너무 높아서 내 몸이 너무 뜨거워. 어떻게 하면 돼? 티록신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안 돼.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해야 돼.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해야 되고요. 밖으로 빠르게 열이 발산되게끔, 열이 나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막 돌게 해야 돼. 혈관을 오히려 확장시켜서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돌게 만들어. 그래서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돌면 밖으로 열이 많이 뺏길 거 아니야? 그래서 더우면 얼굴이 벌게지고 붉게 변하는 게 더울 때 붉은빛이 도는 게 피부 근처의 혈액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땀도 나게 하죠. 땀이 증발되면서 열을 가지고 도망가잖아. 그래서 땀 분비도 증가시킵니다. 자, 빨간색인 거 보니까 누가 하는 거야? 신경이 하는 겁니다. 너무 더울 때는 신경이 작용해서 빠르게 땀을 발생시키고 빠르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 벌겋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밖으로 열을 방출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체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됐을 때 모습이 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됐을 때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조금 더 굵죠? 좁고요. 그죠? 굵어지면서 더 많은 양의 물질이 빠져나오니까 땀까지도 분비가 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얇죠? 두껍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간내의 작용으로 이렇게 몸 안에 체온을 맞춰줄 수 있다. 두 번째, 혈당량 조절입니다. 내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밥을 막 소화시켜가지고 포도당을 막 만드니까 피 속에 포도당의 양이 엄청 많아져. 다른 말로 혈당량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대로 신장에 가서 걸러지면은 당뇨병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럼 다시 너무 올라간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그럼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한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식사 등으로 혈당량이 증가되면 이자에서 뭘 내보낸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피 속에 있는 이 혈당,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잡아다가 어디다가 간에다가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을 간에다가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막 땅땅땅땅땅 잡아다가 간에다가 막 집어넣어. 간에다가 막 쌓아놔. 자, 혈관에서 당분을 뜯어다가 간에다가 쌓으니까 혈당 수치는 떨어지겠지. 그럼 대신에 간에다가 글리코젠을 많이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요. 이게 첫 번째 인슐린의 기능이야. 인슐린은 또 이런 기능도 합니다. 야, 빨리빨리. 지금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너네 세포들 이거 좀 빨리 가져가서 써. 세포들한테 포도당을 막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쓰게끔 막 독려합니다. 이걸 여기서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한다라고 써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하거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화시키면 혈당 수치는 떨어지겠네요. 이게 인슐린의 기능입니다. 인슐린 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럼 다시 혈당량이 감소돼서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오게 되겠네요.
두 번째,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여기 있는 혈당 다 썼어. 에너지로 다 써먹었어. 그럼 혈당 수치가 너무 떨어질 거 아니야. 다시 혈당을 올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 저장했던 녀석을 뜯어오면 되겠죠. 누가 나온다? 이 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글리코젠을 뜯어옵니다. 뜯어다가 다시 혈당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기원이 똑같아.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뜯어온다는 뜻으로 이름이 뭐다? 호르몬의 이름이 글루카곤이야. 이름이 비슷하죠? 글리코젠을 뜯어오기 때문에 글루카곤이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겁나 헷갈리죠? 그놈이 그놈 같잖아, 그지?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글리코젠은 저장된 에너지 형태를 글리코젠이라고 하고 호르몬의 이름은 글루카곤이었다. 글루카곤인 거야. 오케이? 혈당 수치를 다시 올릴 테니까 혈당을 증가시켜서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량을 조절하는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곁가지 1번 몸속의 수분량도 조절합니다. 방금 혈당량 조절도 누가 한다? 간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혈당을 조절했던 거야.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몸이 짜지겠죠? 몸이 너무 짜져 있어. 몸이 짜져 있다는 표현을 삼투압이 증가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몸속의 수분량이 감소했다. 또는 삼투압이 너무 커졌다. 너무 짜졌다. 이 뜻인데 중요한 건 땀을 너무 많이 흘렸으면 내 몸에 물이 부족하잖아.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줌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되니 안 돼? 안 되죠. 오줌으로 많이 나가지 못하게끔 무슨 호르몬이 나와야 돼? 아까 배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운동을 해서 이미 땀으로 많은 수분을 배출했다면 더 이상 수분이 배출이 안 되게 해야 하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해야 한다.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체크.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증가되어야 돼. 더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밖으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해서 오줌의 양을 줄여주니까 그 재흡수한 물을 다시 몸에 흡수시켜갖고 몸 안에 체액의 농도를 다시 낮춰주게 되겠네요. 물을 공급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줌의 양을 감소시켜서 오줌의 양이 감소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내 몸 안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다시 내 몸은 덜 짠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다른 표현법으로 몸속의 수분량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너무 묽어지겠죠. 내 몸이 너무 묽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물을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물 많이 먹은 날은 오줌도 많이 싸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안 되죠. 물을 재흡수가 안 되잖아요. 물을 내보내야 되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감소가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억제가 되고요.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잘 안 하니까 오줌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서 밖으로 물을 많이 빼내는 거예요. 다시 체액의 농도가 쭉 떨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몸속의 수분량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몸속의 수분량도 조절한다. 까지가 호르몬에 대한 내용 전체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나이스.